네. 그러면 이제 소송 대상, 처분 등 할 때 등이 재결이라 그랬고, 근데 재결은 행정 심판 할 때 조금 나왔었어.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 끝에 무슨 단어 나와? 네. 자, 맨 처음에 우리 뭐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그래서 바로 뭐 한다? 이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응?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안 들어주는 위법 없다,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이 나왔다. 그 행정심판 재결 받고 다시 소송 간다.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그죠? 이렇게 가면 이때 소송 갈 때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원래 이 원처분 갖고 소송해야 돼? 아니면 이 재결 갖고 소송해야 돼? 네, 원칙은 자 두째 우리나라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둘째 줄로 원칙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는 게 아니라 원래의 처분, 원처분 가지고 소송해야 되는 거다. 따라서 이걸 대상으로 소송해야 돼. 이걸 대상으로 이거 위법한지 행정심판으로 판정해달라 하는데 여기는 위법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법원에다가 한 번 더 똑같은 걸 가지고 심사를 받아보겠다 하는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원처분 갖고 소송 가야 돼. 단 예외가 있어. 중요한 말. 둘째 줄 끝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한해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취소해달라 소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됐죠? 자, 그러면 재결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지금 하나 얘기했어.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재결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경우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법에서 원처분 갖고 소송하지 말고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라 하고 따로 규정을 해놨으면 그 규정대로 가야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뭐 써놨어요?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 있어요. 원처분이 아닌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해라 라고 정해놓은 경우, 그때는 재결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정도 드러났죠? 하나 뭐였어? 자, 감사원에서 뭔가 뭐 물어내라, 뭐 잃어버린 물건, 돈 비는 거 물어내라, 뭐 심의 판정 내렸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는데 그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 판정 내리는 거 있지? 이 재심의 판정이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야. 그래서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뭘 갖고 소송하도록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 재심의 판정 내린 거 있죠? 그 재결의 성격 갖는 거, 그거 가지고 소송하라고 한 거야. 또 동그라미 2번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해.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안 해주는 결정에서 그러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해. 그럼 중앙노동위에서 재심 판정, 이게 재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심 판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라 라고 또 규정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특이한 거,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판정 내렸죠. 재심 판정 대상으로 소송해라. 두 번째는 원래 위원회가 판정한 거 아니야. 위원회가 결정. 위원회가 처분하면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소송하라고 한 것도 특징인 거야. 특성.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건데 두 가지 경우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하나는 법에서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라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두 번째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라고 행정소송법이 정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알고 그 뒤에 동그라미들을 공부합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뭘 의미하느냐? 자,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란 원처분에는 없는 위법. 어디에만 있는 위법? 재결에만 있는 위법 사유를 말합니다.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으로서, 자, 그거는 뭐 읽고 이해하면 돼. 재결 그 자체에 뭐야? 첫째 줄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이건 뭐야? 주체라고 해. 재결을 행한
권한 주체에 문제가 있어요. 주체, 그 다음에 뭐야? 절차, 형식, 또 모두 포함해. 내용, 재결의 내용의 위법도 다 포함합니다. 응?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위법, 재결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다 포함하고, 내용의 위법은 위법 부당하게 재결하는 경우 이런 것도 다 포함한다. 응? 알아두고요. 그러면 그와 부수적으로 기억번. 자, 기억번의 앞머리. 자, 상대방 국민은 소송 대상으로 싸우죠? 원처분 위법이니까 취소되라고 소송낸 거야. 그럼 여기서는 뭐 주장해야 돼? 원처분이 왜 위법인지를 주장해야 되는 거지. 원처분 위법한데, 여기 영업정지 처분 위법인데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위법이 없다 그랬다. 응? 이게 위법인데 왜 어떻게 위법이 없다고 기각하냐? 라고 하면서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놓고는 재결이 잘못된 재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뭐가 안 맞는 거야. 원처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 되고,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때는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지. 근데 기억본 보니까 원처분 대상으로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서는 재결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 안 맞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원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놓고 재결의 위법이 있다는 걸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원처분의 위법을 주장해야지. 그죠? 네. 그럼 또 그 반대도 말할 수 있죠.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놓고 뭐라고 주장해? 응? 재결의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원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 또 안 맞는 거야.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한 게 아니고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대요. 그러면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되겠죠? 근데 법원은 심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온대. 그러면 법원은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응? 그래서 여기 니은번의 키워드는 끝에 있어요. 응? 뭐야? 기각을 해야 된다. 그죠? 기각을 해야 돼. 기각이라는 단어. 각하라고 나오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상대방 국민이 재결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어. 재결을 대상으로. 그럼 이 사람은 뭘 주장해야 돼?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돼. 원처분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되지.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면. 그러면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야 돼. 그래서 첫째 끝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할 일이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거로 나온다면 원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하고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둘째 끝에 원처분의 당부, 즉 원처분이 위법인지 여부는 심사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 없이 재결 자체에는 위법이 없는 한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원고의 주장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응? 원고의 주장이 재결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으니까 기각을 하는 거지. 응? 그래서 기각, 각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요거 조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첫째 줄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대. 부적법하지 않다는 게 뭘 의미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요건 다 구비됐단 말이야. 요건 구비됐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떤 재결해야 돼? 각하시키면 안 되지. 요건은 구비했으니까 각하시키면 안 되고, 이제 요건 심리의 경우가 요건은 구비됐으니까 뭐 해야 돼? 본안 심리를 해야지. 본안 심리를 해서 청구인의 주장이 맞으면 인용하고 안 맞으면 기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요건 다 갖췄는데도 요건 못 갖췄다고 각하시켜 버렸대. 그러면 이거 뭐야?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거다 이거야. 응? 자, 첫째 하나.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은데도 요건 다 구비했는데도 각하시킨 재결은 재결 그 자체에 위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첫째 그때 행정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거야. 행정심판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대상이 되는데 처분이 아니라서 행정심판 대상도 안 되는 걸 갖고 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러면 역시 무슨 재결해야 돼? 각하시켜야 되잖아. 각하하는 재결을 내려야 되는데 각하를 안 시키고 어떻게 했어요? 본안 심리를 했어. 그래갖고 뭐 인용을 했든 기각을 했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도 재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응? 이게 바로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다. 그러면 요 경우는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소송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응? 그게 셋째 주까지. 응? 한편 셋째 주 끝에 자 여기 보자. 영업정지 처분, 원처분 행정시 취소해달라고 위법이라고 지금 심판 청구했어. 근데 여기서 뭐해? 원처분에는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다 하고 기각하는 재결했어. 여기 재결이 원처분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정이야. 그래서 불복해서 소송을 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원처분이 정당한 것이다 인정해서 기각한 재결에 대해서 응? 소송을 하면서 뭘 주장해야 될까요? 이 문장 속에 생략이 됐지만 뭘 갖고 소송한 거야? 대상, 재결. 재결 대상으로 취소하라고 소송하면서 뭘 주장해? 원처분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재결했냐? 아니 재결 취소하라고 하는 소송에는 재결 자체의 위법만을 주장해야지. 원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결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했는데 원처분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응? 이치상 이런 거는 어디 부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앞에서 공부한 것 같다, 그죠? 자, 이거 또 한번 저 사례를 들면 자 A한테 원처분 뭐였냐면 공장 건축허가 처분 내줬어. 공장 건축허가 처분 시장이 자 이거 A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인 내용의 처분이라 A는 안 싸워. 누가 싸워? 제3자인 이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뭐였어요? 하여튼 인근 주민이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줘서 자기들 불이익 받는다 하면서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 응?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판정이 나왔냐? 취소한다. 공장 건축허가 A한테 내준 건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재결이 나온 거야. 즉 인근 주민의 청구를 들어주는 인용 재결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인용 재결에는 우리 재결의 효력 중에 취소하는 재결에는 바로 취소된 효과가 바로 발생해. 형성력도 있고 또 이 행정청이 이 취소 판정에 따라야만 하는 기속력도 있어요. 응? 이 재결은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어요? 이 시장 같은 처분청 당사자한테만 취소한 거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판정 결과에 법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그럼 이 취소 재결의 효과는 A한테도 효력이 있어요. A는 갑자기 붕치잖아. 응? 취소 효과가 되는 게 A는 공장을 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판정은. 그러면 뒤늦게 A가 뭐라고 주장해? 아니 이 원래의 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왜 이걸 위법 부당하다고 취소하는 재결을 했느냐 하면서 A가 이제 소송으로 싸우려 그래. 응? 그럼 A는 뭘 갖고 소송해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되냐? 이걸 대상으로 소송해요. 그러면 A는 뭐라고 줘요? 자기한테 원래 행해진 원래의 처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왜 잘못됐다고 취소하는 재결을 했느냐? 재결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응?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A로서는 자기한테 행해진 원래의 처분은 자기한테 이익 주는 처분인데 이걸 왜 써? 이걸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한테 비로소 불이익이 되는 거는 이 원처분이 잘못됐다고 취소시키는 판정, 취소 재결에 의해서 비로소 A는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A로서는 싸워야 될 대상이 이게 아니라 이거여야 되고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장은 원처분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문제 있다고 판정한 이 취소 재결 그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 이때 A로서는 이걸 대상으로 소송하는 수밖에 없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3번 읽어보세요. 자, 첫째 끝에 제3자에 있는 행정이 이게 공장 건축허가 있잖아. 상대방한테는 이익, 인근 주민한테 불이익 이런 처분에 대해서 이 인근 주민이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이걸 청구를 들어주는 인용 재결이 내려졌고 이 취소하는 인용 재결 때문에 비로소 자기의 권리익을 침해당하는 자 그게 여기서 말하는 A란 말이에요. 응? 이 A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이걸 싸워야지. 이걸 다툴 필요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이익 준 원래의 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 거잖아. 이 인용 재결에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 재결에
셋째 줄 인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원처분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재결이 그 잘못 판정한 거다 해가지고 재결 그 자체의 위법을 주장하는 셈이 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뭘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야? 그 재결이 소송 대상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핵심은 어떻게 돼? 첫째 줄 제3자요 행정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있어서 인용 재결 나와서 비로소 권리 침해받게 되는 자는 뭘 갖고 싸울 수밖에 없다.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게 골자죠. 응? 네, 그다음 자, 동그라미 4번은 명령 재결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 자,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 응? 그래가지고 뭐 했어?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어. 응? 그랬더니 허가 내줘라. 응? 라는 재결이 나왔어. 허가 내줘라 하고 명령하는 재결이 나온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들어맞는 거 아닌데 하여튼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뭐 변경시켜줘라 하고 명령을 내렸다든지 이런 게 재결이 나서 그런 거 나온 경우 뭐야 소송 가려면 원래의 처분과 뭐야 재결 그 자체 모두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게 판례다. 응? 그러니까 이거 딱 들어맞는 얘가 그러니까 이거 보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응?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허가 취소 처분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허가 취소 처분. 응?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허가 취소는 좀 강하다. 그래서 뭐야 6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줘라 이랬다고 쳐봐. 6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시켜줘라. 근데 얘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돼도 나 승복 안 돼. 너무 세 6개월 영업정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문구에 따르면 그러면 6개월 영업정지로 변경시켜줘라 이거 갖고 소송할 수도 있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원처분 애초에 허가 취소 처분 이거 갖고 소송할 수도 있겠다. 둘 중에 아무거나 갖고 소송해도 된다. 뭐 그런 이치. 자, 동그라미 5번이 매우 중요해. 응? 자, 아까 그 얘기했죠. 이거 봐.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자, 뭐냐면 맨 처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어 시장이. 그래서 소송을 했더니 행정심판 청구를 했더니 뭐로 판정이 나왔냐면 뭐야 그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응?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나왔어. 응? 그런데 이 사람 승복 못해. 그래서 소송 간대. 그러면 뭐 갖고 소송해야 되냐 이거야. 자, 아까 이거 공부했지. 원래 처분 6개월 정지 처분. 근데 5개월로 줄여줬죠. 그럼 아까 배운 논리 뭐 감액 변경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한 달 줄여준 거야. 한 달 줄여준 거야.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야?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 그러니까 이걸 말을 바꾸면 한 달 줄여줘라. 한 달 줄인다 이거지. 그럼 한 달 줄였으면 원래의 처분 중에 얼마 남은 거야? 5달 남은 거지. 응? 그러니까 이걸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말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뭐야? 한 달 줄여주라. 응? 한 달 주라고 변경이 됐다. 한 달 줄여주라 하는 그런 내용의 재결이다. 응? 아니면 한 달 줄여주는 재결이 나왔다고 치자. 응?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중에 당초 처분 중에 한 달은 취소되고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남은 거로 본다. 따라서 소송 대상은 어떻게 돼? 한 달 줄여주고 남겨진 5개월 정지 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거쳤잖아. 그러면 소송 기간 계산 따지는 건 어느 때부터? 이거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거만 달라지는 거야. 이거 안 했으면
이게 행정청이 알아서 직권으로 줄여줬으면 원래 이 처분이 당초 처분 중에 줄이고 남은 거 그리고 소송 기산점도 요 시점부터 90일 따지지만 요거는 이제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그거만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5번 이해됐어요? 응? 원처분의 일부 인용 재결이 일부 취소 재결이야. 응? 원처분이 말하자면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 중에 일부가 잘못됐다 하고 일부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주거나, 응? 또는 원처분을 행정심판위원회가 뭐로 직접 수정하는 재결을 내려주거나 이러면 뭘 갖고 소송해야 돼?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응? 이걸 갖고 소송하되 여기다 추가하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거기다 추가 써놔요. 소송기간 계산 따지는 거. 제소기간 기산점은 언제부터?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응? 그렇죠? 재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이게 원래 실제 문제가 있어서 기출문제에서 그거로 연습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문제풀이 연습 때 한번 해보죠. 예. 자, 그렇게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가 1번, 2번 이거 대비 판례. 국공립학교 교원이냐 사립학교 교원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자,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소송의 대상은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행정심판 거쳐 소송할 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원처분주의. 그죠? 그럼 위에 국공립학교 교원 나왔죠? 거기부터 가보자. 자, 그러면 국공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뭐다? 공무원이다. 교육공무원. 응?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 내려졌다. 응? 그러면 이 징계처분은 뭐다? 성격이 이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 이거 징계는 다 이제 뭐 교육감, 시도 교육감, 응? 그다음에 뭐 밑에 교육장, 뭐 밑에 또 권한 위임되면 교장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처분권자가. 이거는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 수행하는 이게 처분입니다. 처분. 이거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 말하자면 이게 원처분이야. 원처분. 그런데 자, 우리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징계받고 승복 못하면 뭘 하게 돼 있어? 교육부에 있는 소총심사위원회 소청을 해야 됩니다. 응? 소청을 하게 되죠. 이거 반드시 거쳐야 돼요. 공무원. 소송 바로 못 가죠. 소청을 하면 결정이 내려져요. 소총심사위원회에서. 응? 결정이 나오죠. 근데 이거 안 들어주는 기각결정 나왔어. 원래 이 징계처분에 아무 문제 없다. 기각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승복 못해 하고 행정소송 취소해달라고 소송 갈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소송 갈 때 뭐 갖고 소송해야 돼? 이거 갖고 소송 가야 돼? 이거 소총심사위원회 이 기각결정에 대해서 소송해야 돼? 이게 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 소청이 공무원한테는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재결 나온 거야. 이게 재결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자,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없는 한은 뭐 갖고 소송 가야 돼? 이거 원래 이 징계서 이거 대상으로 소송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응? 물론 이 소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소총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재결을 취소해서 소송하면 돼요. 응? 따라서 이렇게 소송하고 피고는 징계 처분한 뭐 교육감이 됐든 응? 교육장이 됐든 그 징계 처분한 처분청을 피고로 하는 겁니다. 응? 원칙이 그런 거죠. 근데 사립학교 교원은 어떻게 돼요? 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죠. 얘는 학교법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사립학교 학교법인과 사법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사법상 근로계약, 응? 고용계약 관계. 대등관계죠. 대등관계에서 사법상 고용계약을 맺은 관계. 근데 학교법인이 뭐예요? 학교법인이 징계. 표현은 징계처분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은 처분 짧은 징계처분인데 이게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법상의 제재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해고시켰다 그러면 사법상의 계약 해지죠. 응?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고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 A라고 합시다. 여기 A. 응? 자, A는 싸우는 방법이 불복해 싸우는 방법이 둘이 있어요. 자, 우선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이다.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이게 아니야. 사법상의 제재 조치에 불과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립학교 선생님은 우선 첫째, 학교법인을 상대로, 응? 법인 상대로, 즉 피고로 해서 무슨 소송해야 될까요? 민사소송 내요.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징계가 해임이다, 해고다 그러면 이제 해고 무효라고 판결해달라고 민사소송으로 싸우면 돼요. 응? 근데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는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사립학교 교원도 이제 하는 직무의 성격이 이제 교육이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또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교육부 소총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청을 제기하면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잖아. 응? 그러고 난 뒤에 뭐 할 수 있어요? 소청심사위원회 소청하고 여기서 안 들어주는 결정했어. 그러면 행정소송으로서 취소해다 이런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요 밑에 경로가 지금 이제 밑에 경로를 보면 이거는 행정처분 아니니까 원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서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이게 원처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즉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로서 처음 결정 내린 거예요. 신청을 받아서. 응? 공법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이게 여기서는 원처분이에요. 따라서 소송 가려면 어떻게 돼? 이거 갖고 소송 가는 거예요.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은.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뭐 기각 결정한 걸 대상으로 취소해달라. 피고는 누가 결정했어요? 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근데 민사소송으로 하는 건 학교법인을 피고로 해서 민사소송하는 거고. 그래서 사립학교 선생님은 요 방법이나 요 방법을 쓰면 돼. 둘 중에 하나. 근데 국공립학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반드시 소청을 필수로 거쳐서 취소소송 가야 됩니다. 응? 그래서 1, 2번 이해됐어요? 네, 요거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이제 1, 2번은 이렇게 해서 묶어서 비교해서 공부하고요. 3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고 온 거야? 손실보상 파트에서 배우고 왔죠. 그죠? 네,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 살려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뭐야? 사업 시행자하고 그죠? 이거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거.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보상에 관해서 서로 협상을 먼저 하죠. 그런데 둘 사이에 협의가 안 된다. 응?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업 시행자만이 결정해달라고 재결로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뭐야? 예를 들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뭐해? 얼마의 보상을 조건으로 토지를 수용해도 된다라고 이른바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응? 수용재결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여기서 얼마의 보상에 의해서 뭐야? 토지를 수용하면 된다라고 결정한 거에 승복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소송 갈 수도 있어요. 이 수용재결을 취소해라 하고 이 수용재결 나온 거 하나로부터 기간은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배운 기간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개정이 돼서 기간이 달라지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바로 취소해달라고 소송 가도 돼. 그러면 이제 피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이 수용재결 취소해달라고 바로 소송 가도 되는데 무슨 절차를 아무나 거칠 수 있어? 이의 신청을 해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거치는 경우.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밑에 중앙토지수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결정해달라. 이 수용재결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결정해달라 신청. 그럼 여기서 심사에서 결정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이의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이의재결. 라고 불러요. 자, 이거 받고 이제 승복 못하겠다고 소송을 간대. 이의재결까지 거쳤는데 이의신청 거쳤는데 그 다음에 취소해달라 소송을 한대.
그럼 뭘 갖고 소개해야 되느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규정이 없으면 원칙이 원처분주의예요. 그러면 여기는 다 재결자라는 용어가 붙어 있어서 사람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의 신청이라고 되는데 표현은 이의 신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게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재심사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 재심사 신청하는 거라 이게 실질적으로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예요. 상급기관대로 재심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성질은 뭐냐? 이게 원처분에 해당하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원처분. 최초로 행정기관이 공권력 행사로서 결정 내린 거예요. 둘이 합의가 안 되니까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최초의 공권력 행사를 해서 처분을 한 거고 이 처분에 승복 못한다고 재심사 신청해서 이의제결 이게 뭐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의제결이에요. 진짜 이게 행정심판의 재결 성격 갖는 겁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신청 즉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기각 구제가 안 됐어. 그래서 소송 간다. 그럼 소송 대상은 뭐가 해야 돼? 원칙으로 따지면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죠. 그리고 피고는 수용 재결을 한 지방토지수용회를 피고로 하고 단 이의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그런 전제 조건이 붙지 않는 한 원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요? 이의 신청을 수용 재결을 한번 거쳐서 이의 신청을 했죠.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 간다. 소송 대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소송 대상 원칙 원처분에 해당하는 수용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소송 대상 또 뭐 나왔어요? 이번에는 부작위. 예? 부작위. 부작위는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어떤 걸 말하느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법에 행정소송법. 그래서 읽어봅시다. 의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대상되는 부작위란 자 그거 밑줄 쳐주세요. 짧으니까 행정청이 당사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게 부작위입니다. 그럼 문장을 읽으면서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라고 하려면 그 문장 속에서 우선 뭐 해야 될까요? 국민으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되겠어요. 신청이 없는데 부작위란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신청이 들어와야 돼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기관이 뭐 상당한 기간 내 응답 뭐라도 한다 거부한다든 신청대로 해준다든 뭔가 처분 일정한 처분이죠. 신청대로 처분하는 건 아닐지라도 뭐라도 처분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이에요.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려면 동그라미 1번 다시 한번 뭐 있어야 된다고? 신청이 있어야 된다.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신청권 둘째 끝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사람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된다. 아까 거부처분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온 거에 거부하면 그게 이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돼서 소송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당한 자니까 상대방은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지만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왔다면 행정기관은 응답할 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 했더라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니까 소송 대상도 아니고 상대방 권리 침해당한 자가 아니니까 원고 적격도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신청권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신청권이란 뭐라 그랬어요? 또 아까 단순히 뭐라도 응답받을 권리지 신청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받을 권리를 그런 거는 아니다. 다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처분할 의무는 반드시 신청한 대로 해줄 의무는 아니고 거부하는 것 응답이든 뭐라도 응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이건 읽고 지나가세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어야 되죠. 상당한 기간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법에서 신청받으면 그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뭐 기간이 정해있으면 그 기간을 말할 테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딱 안 돼 있다면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그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걸린다 하는 그런 정도의 기간을 넘었을 때를 말하겠죠. 그 정도를 읽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아무 처분도 신청에 대해서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둘째 줄에 뭐예요? 거부하는 응답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거부 처분이지. 그러면 거부 처분이라면 취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을 해야지. 부작위가 아니니까 부작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응? 따라서 거부 처분 이런 거는 부작위가 아니다. 응? 아무 응답이 없는 상태로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판례가 있어요. 1번 판례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쫙 읽어보고 뭐가 핵심 단어야? 응? 신청권이라는 그 신청권 얘기하는 거죠. 응?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왔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뭐야?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 그래도 그거 뭐래? 그거는 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아니거나 그 거부당한 사람 자기 아무 권리를 침해당한 게 없으니까 소송할 원고 적격이 인정 안 된 거라. 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결국 뭐야?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 그죠? 그러면 2번 판례 중시 앞에 두 줄만 중시. 둘째 줄에 뭐래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앞에 공사 중지 명령 받은 상대방. 행정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고? 행정청이 뭐 소음 먼지 많이 내서 공사 중지 명령 내렸다. 나 그거 다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중지 명령 철회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 근데 행정청이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다면 그럼 뭐야? 소송 대상인 부작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 다음에 3번 위에 두 줄 4급 공무원 첫째 끝에 상급 승진대상제로 결정되고 대내외까지 다 승진대사로 결정됐다는 게 공표까지 됐다면 그 승진대사로 결정된 사람 뭐야? 셋째 줄 승진 임용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신청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뒷얘기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거나 응답 안 하고 있으면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이 되거나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응?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신청권이 있다고 했느냐 없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4번은 뭐 할 필요 없죠. 거부 처분은 부작위하고 달리 취급되는 거예요. 5번은 중요합니다. 앞에 무슨 단어 났어요? 행정입법 부작위. 그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 있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 소송 대상이 되는 부작위예요. 법 집행 조치인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부작위, 소송 대상인 부작위예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는 거는 이 소송 대상인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처분의 부작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 안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중요해요. 응? 네. 그 다음에 자 6번 판례는 그쪽에 가면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검사가 어떻게 했대요? 응?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안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문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쭉 보면은 아마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 혐의 있다고 해가지고 막 그 증거물이라고 다 압수됐나 봐. 근데 재판 가서 뭐 했대요? 무죄가 확정 선고됐대요. 그러면 검사가 압수한 물건 어떻게 돼? 반환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반환해달라고 검사한테 신청을 했어. 근데 검사가 뭐야?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대. 그래갖고 뭐 한 거야? 그 부작위 아무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부작위 위법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판결은 뭐야? 에? 소송 대상 안 된대요. 왜 그렇대요? 자, 첫째 줄 올라가면 어떤 사람 재판에서 무죄 확정 나면 형사소송법이 정해놓기를 검사는 압수한 물건 당연히 뭐야? 돌려주도록 법으로 이미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응? 따라서 상대방이 꼭 신청을 해야만 돌려줄 의무 있나요? 신청 안 해도 당연히 법 규정에서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검사가. 그러므로 일단은 근데 절차상 그냥 검사한테 돌려달라고 상대방이 신청을 해보죠.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검사가 돌려준다고 결정을 해야만 돌려받는 권리가 생기는 거? 그거 아니다. 법에 의해서 돌려받을 권리는 이미 인정된 것이고 다만 절차상 검사한테 신청을 해보는 건데 검사가 아무 응답 안 하거나 거부한다? 그거 무시하래. 무시하고 바로 뭐 하면 된대요? 응? 응? 바로 국가를 상대로 내 물건, 압수해간 물건 돌려달라고 바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되는 거지. 검사의 그 아무 결정 없거나 거부하거나 이걸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검사가 아무 응답 안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돌려받을 권리나 이런 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법에 의해서 다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다 인정된 거고. 응?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하게. 그래서 그 검사가 압수물 돌려달라는 환부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 안 내리고 있는 거. 요거. 그리고 결론은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소 대상 아니다. 응?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뭐 공부했냐면 항고소송,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이거 다투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한 거예요. 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그 다음에 부작위.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한 거죠. 물론 처분 속에는 거부 처분도 처분 넓게는 다 처분에 들어가니까 같이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소송을 하기 전에 뭐예요? 절차. 응? 전심 절차라 해서 여기도 또 공부해야 됩니다. 행정심판과의 관계인데. 응? 자, 원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원칙이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송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안 거치고 소송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응? 다만 다른 법률에서 소송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안 거치고 소송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했다. 소송 바로 제기하고 싶으면 바로 소송해도 되고 행정심판 거치고 싶으면 거친 다음에 굳이 안 되면 다시 소송 가도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다. 그러면 예외. 다른 법에서 행정심판 먼저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못한다. 이렇게 정해진 경우 몇 가지 예외로 암기해두세요. 그래서 뭐 나왔어요? 방가로 1번 개별법에서 규정한 예. 동그라미 1번 국세관세. 응? 국세관세 좀 줄여서 국세관세. 그 다음에 2번 공무원 징계처분. 응? 세 번째 도로교통법상의 처분. 운전면허 취소정지. 응? 네, 그렇게 3개 정도만 알아주세요. 이거는 바로 소송 내면 법원이 뭐라 그래? 소송 제기 요건 못 갖췄다. 응?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어요. 응? 근데 동그라미 1번 끝에 국세관세 있죠? 그 끝에다가 지방세는 아니에요. 지방세는 아니에요. 지방세는 꼭 반드시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도 돼요. 그렇게 써놓고요. 자, 뭐 방가로 2번은 넘어가고요. 방가로 3번은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나? 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지켜야 되는 건
두 가지 소송할 때만입니다. 취소송 제기할 때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때만이에요.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돼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필요적 심판 전치주의는, 즉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어야죠. 필요적 심판 전치주의 무슨 뜻이야?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거쳐야 되는 건 취소송을 제기할 때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할 때만이고, 차지 끝에 무효 등 확인 소송,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안 거치고도 소송 가도 된다. 응? 무효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더, 두 번째 끝에 이런 소송이 있어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송이 있어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어떤 소송이야? 내용은 무슨 판결을 해달라는 거야? 애초에 처분이 무효였음을 선언하는 내용을 해달라. 근데 소송 제기는 취소 소송을 내놨어. 그러면 판결은 취소한다고 판결은 내리는데 그 취소의 의미는 원래부터 이 처분은 무효였다라는 의미를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취소 판결이야. 응? 그러니까 자, 이걸 그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구하는 의미의 취소할 때는 우리 판례가 이 소송을 받아주되 뭐 해야 된다? 취소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뭐 해야 된대? 취소 요건을 구비해야만 소송 제기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 요건은 소송 기간 지켜야 되고,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으면 거쳐야 되고 이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이 두 번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송 제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바보같이 제기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무슨 소송을 내면 제일 좋은 거야? 무효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면 소송 기간도 적용 안 되고 또 행정심판 거치게 돼 있는 거라도 안 거치고 소송 바로 가도 돼. 근데 이걸 애초에 무효인 조치에 대해서 무효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해달라고 취소송 내면 취소송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아주 중요. 응? 그 다음에 1번이 제일 중요하고 동그라미 3번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응? 개별법에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 두 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를 규정. 그러면 여기서 앞에 이의신청 있죠? 이 동그라미 이의신청도 진짜 이의신청 말고, 응? 성질이 뭔데? 표현은 이의신청이라고 하는데 성질은 행정심판의 성격 갖는 거. 응? 그러니까 그냥 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두 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를 정해놨다 생각하면 돼. 다 상급기관에다 재심사해달라는 그런 두 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를 정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가야 될 때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거치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보는 거예요. 응? 왜냐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서 행정부 자체로서 자체 그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면 되지 몇 번을 다 하게 하는 건 구제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물론 법에서 다 거쳐라 하면 거쳐야 되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하나만 선택해서 거치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준다. 응? 그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행정심판 거치도록 돼 있을 때 거치거나 소송 가도록 돼 있을 때 거치고 소송 제기했는지 판단, 법원이 판단할 때 동그라미 1번 이거 행정심판 거치고 소송 가게 돼 있는 거 거쳤느냐 아니냐는 소송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법원이 알아서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응?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한데요. 자, 원래 행정심판 다 거치고 재결서 받고 그 다음에 소송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어요. 아까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렸어.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 꼭 거치게 돼 있대. 가정을 해.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놨어. 그리고 청구해놓고 법원에 소송도 또 내놨어. 시장의 영업정지 좀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에 같이 내놨어. 근데 행정심판 재결 받고 나서 소송 제기해야 되는데 둘 다 같이 내놨어. 그러면 소송 제기는 원칙은 요건은 못 갖춘 거예요. 행정심판 재결을 안 갖추고 왔잖아. 하지만 기다려줘. 언제까지? 네? 소송 2심 끝나기 전까지만 어떻게 돼요? 재결 받아오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줘요. 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은 눈으로 읽고요. 셋째 줄이 둘째 줄이요. 판례는 언제까지 행정심판 재결 받아오면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준대요. 사실심 끝나기 전까지. 사실심 종결 전까지. 응? 사실심이 2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심 끝나기 전까지만 행정심판 재결 받아오면 그러면 소 제기 당시에 요건 못 갖춘 건 치유돼서 처음부터 적법한 제기했던 거로 인정해 줘요. 응? 사실심 종결시까지 또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두 가지로 또 나눠요. 자, 3번의 문장을 보면 적법한 심판 청구를 했대. 상대방 국민은 적법한 심판 청구, 그러니까 요건 다 갖춰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를 받은 판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건은 구비했으니까 이제 본안심리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나 없나 본안심리 결과 인용하든 기각해야 되잖아. 근데 요건 다 갖춘 심판 청구를 했는데 각하시켜버렸대. 응? 자, 그거를 잘라요. 적법한 청구를 했는데 기각 내지 각하. 어떻게 각하? 응? 각하. 적법한 청구를 했는데 각하시킨 재결했대. 그러면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을 보는 거야. 국민의 입장에서는 요건 다 갖춰서 심판 청구했으면 본안심리에서 인용하든 기각을 해야 되는데 각하시켜버렸어. 응? 이거 행정심판 거친 거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두 번째 줄 부적법한 심판초. 이게 키워드야. 부적법한 심판초. 그럼 무슨 말이야? 원래 행정심판 청구할 때부터 요건 못 갖춘 거야. 응?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해서 그러면 원래 행정심판에는 무슨 재결 내려야 맞는 거지? 각하시켜야 돼. 각하재결. 그 각하재결 나오면은 부적법한 심판 청구를 해서 요건 못 갖췄다 각하재결 내리면 행정심판 안 거치게 되는 거거든. 근데 행정심판회가 요건 구비한 거로 오인을 해가지고 본안심리까지 해서 기각을 하거나 이런 재결을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행정심판 안 거친 거로 쳐져요. 자, 어쨌든 부적법한 심판 청구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행정심판회가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각하가 아닌 어떤 재결을 했더라도 뭐라고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 제기한 거로 인정해 준다. 응?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서 공부하는 적법한 청구를 했느냐 부적법한 청구를 했느냐 이게 다른 거죠. 응? 어떤 재결이 나오든 응? 그 뒷얘기는 어떤 재결이 나오는가는 신경 쓸 필요도 없어. 부적법한 청구를 했다. 적법한 청구를 했다. 그죠? 네,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이걸 이해한다면 자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 A가. 그런데 A 영업정지 처분 거 받은 거 알았는데 안날부터 90일 지났어요. 응? 이런 상황이야. 응?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안날부터 벌써 90일이 지났으면 영업정지 처분은 소위 소송 제기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불가쟁력이라는 게 생겨서. 그죠? 행정심판도 안날부터 90일 지나면 청구 못 하잖아. 그러면 얘는 90일 경과하면 행정심판도 안 되고, 즉 취소해달라.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없어요. 심판도 행정소송도 다 안 돼요.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 청구하든 소송 제기든 다 뭐가 돼 있어? 요건 구비가 안 됐다 해서 각하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그런데 얘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자, 이 경로를 따라 이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일단 해. 심판 청구를 해. 그러면 무슨 재결 나오겠어요? 응? 뭐라고 재결 나오겠어? 원래대로 가면 기간 지나서 청구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하하는 재결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나 행정심판 거쳤다. 어쨌든 재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소송 되는 거야. 소송 제기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원래 얘가 소송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 안 거치고 바로 소송 이렇게 둘 중에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지금 행정심판을 거치고 소송 가야 되는 경우로 가정해봐. 근데 이렇게
해서 각하라는 걸 받고 소송을 간다면, 응? 이거는 사실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걸 한 거야. 행정심판을 거치고 왔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애시당초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막혀 있는 거야. 기간 지나서 막혀 있는데 일단 무작정 청구를 해놓고 요건 안 돼, 각하시켰는데, 그러고 나서 나 행정심판 거쳤어 그러고 소송 내면, 그러면 기간 정해놓고 기간 지나면 취소해달라 행정심판 청구 못하게 있는 걸 그걸 다 이렇게 거쳤다는 식으로 우회해 버리잖아요. 그죠? 안 되지. 그래서 자, 부적법한 심판 청구 안 거친 거다 행정심판.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이것도 좀 가끔 나왔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서 영업정지 처분받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들어주는 재결 나오니까 소송 제기했어. 그러면 자, 여기서 주장한 거하고 여기서 주장한 게 똑같아야 됩니까?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응? 네. 자, 거기 보죠. 기억번. 행정심판 청구했던 대상과 소송 대상인 처분은 내용상 기본적인 점에서, 즉 동일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응? 이건 뭐 별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던 처분하고 소송에서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는 것 사이에 처분이 다른 거라면 얘는 행정심판 안 거치고 온 게 되는 거지. 응? 네. 그래서 뭐 기억 넘어가고. 니은번 반드시 동일이 필요는 없다. 요거 외쳐주세요. 니은번. 행정심판 청구했던 자와 소송 제기하는 자가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A가 허가받아 영업하던 자인데 A가 영업정지 받고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었는데 여기서 졌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기각됐어. 갑자기 뭐야? 뒷골 잡고 사망했어. 쓰러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속인이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동일한 위법사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 취소심판 청구한 자는 A. 근데 소송은 그 상속인이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필요는 없다. 네. 또 디귿번 행정심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소송 올라가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야?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응? 그래서 그 둘째 줄에 둘째 줄에 뭐 나왔어요? 전심 절차가 뭐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행정심판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송 가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응? 행정심판에서 주장했던 거 그대로 소송 올라가서 법정에서 똑같은 주장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행정심판에서는 미처 내가 왜 이 주장을 못했었지? 심판에서 주장 안 했던 거 소송 가서 다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법원은 그거 다 고려해서 재판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둘째 줄 그 판례로 공부하면 돼요. 당사자는 즉 전심 절차인 행정심판 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올라가서 공격 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제출된 거 주장되는 걸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응?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디귿번 중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필요적 전치주의 완화, 예외. 그죠? 그럼 뭘 전제로 지금 다시 논의하는 거야?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꼭 먼저 거치고 소송 가도록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응? 자, 첫 번째 어떤 예를 들어서 1번 행정심판은 제기, 즉 청구는 해놓되 판정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송 내도 되는 경우. 행정심판은 제기해야 돼. 제기는 해놓되 재결, 판정 기다리지 않고 소송 내도 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아무리 기다려도 판정 안 나와. 응? 원래 행정심판 청구는 원칙이 60일 안에 판정 내려주게 돼 있는 거죠. 청구한 지 60일이라도 판정이 안 나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1번. 두 번째, 2번.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 응? 그러니까 행정심판 청구에서 재결 나오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는
회복 여기 보면 어떻게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럴 때는 판정 나오는 거 기다리진 않고 소송을 또 바로 내도 된다 이거예요. 응? 세 번째, 이것도 뭐가 걸렸어? 아무리 기다려봐야 행정심판에서 판정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죠. 뭐야?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재결하지 못하는, 그냥 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다 지금 뭐야? 응? 무슨 몹쓸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다 지금 치료받고 있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그밖에 정당. 이럴 때는 행정심판 청구는 해놓되 판정 재결 나오는 거 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주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예외 더 인정하는 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 자체를 청구를 안 하고 제기를 안 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돼. 그러니까 원래 규정은 원칙은 뭔데? 원래는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 나오는 거 기다려보고 재결 받고 나서 소송 가도록 따로 규정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도 청구 자체를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안 하고 소송을 가도 된 경우를 또 예외로 둬요. 그래서 1번 동종사건이죠. 동종사건. 나하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 누가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해서 거기서 안 들어주는 결정이 이미 나온 거야. 그럼 나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나 또 행정심판 청구해야 결론 똑같을 텐데 뭘 또 거치게 해. 그러면 국민의 구제만 지연시키니까. 그죠? 동종사건 기각재결 나왔을 때. 두 번째는 나한테 행해지는 처분이 내용상 서로 관련되는 처분 내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처분이 쭉 나오는 거야. 그 여러 개의 단계 처분 중에서 내가 어떤 거 하나 행정심판 청구해서 재결까지 다 받았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안 하고 소송 가도 된다. 응? 예를 들면 막 뭐 세금 부과 그다음 뭐라 했어요? 재산 압류 막 이런 거 쭉 단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때 앞에 하나 행정심판 거쳤으면 뒷단계의 행위에 대해서 소송할 때는 안 거쳐도 된다 이거지. 청구를 안 해도 된다. 세 번째는 자 3번의 경우는 상대방 국민이 예를 들면 아까 이거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렸는데 일단 법은 이거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재결 거친 후 소송하도록 돼 있는데 뭐야? 그래서 내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고 행정심판 청구했어. 근데 안 들어주는 기각재결이 나왔어. 그래서 소송을 갔어. 아니야. 그래서 소송을 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소송 도중에 어떻게 했어요? 6개월 영업정지 처분 행정청이 바꿔버렸어요. 5개월 영업정지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소송 대상으로 삼았던 원래 대상 그러니까 원래 6개월 정지 처분 그 취소해달라고 청구해서 기각되니까 6개월 영업정지에서 소송을 내서 판결까지 다 나오기 전인데 여기까지 다 갔는데 6개월 정지 처분을 시장이 알아서 5개월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송 대상으로 삼은 6개월 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조치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소멸돼 버렸어. 그러면 6개월 정지 처분에 행정심판 거쳐서 소송까지 갔는데 그때 원래의 처분을 바꿔버려 행정청이. 그러면 원칙대로 가자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5개월 정지 처분도 여전히 승복이 안 돼? 그러면 다시 가야 돼. 5개월 정지 처분에서 다시 또 행정심판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소송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게 갔더니 또 판결 나오기 전에 5개월 정지 처분을 4개월로 또 바꿔 행정청이. 그럼 또 이 순환을 또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까지 가서 2심 판결 나오기 전인데 그 사이에 원래의 처분을 행정청이 바꿔버리면 그 바꾼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다시 안 하고 소송을 이렇게 가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이 잘못 알려줬어. 원래 행정심판 거쳐서 재결 받은 후 소송 가야 되는 사안인데도 행정심판 안 거쳐도 됩니다 하고 잘못 알려주면 신뢰보호 차원에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를 구별해둬야 됩니다. 응? 앞에 4가지는 행정심판은 제기는 해놓되 판정까지는 기다리지 않고 소송 가도 되는 거고 뒤에 4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 제기 안 하고 소송을 바로 가도 되는 예외. 응?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 자, 소송 갈 때 우리 행정심판 청구기간 기억 살려봐. 행정심판 청구기간 특히 취소심판 청구기간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간 그렇게 돼 있죠. 소송 비슷합니다. 그래서 취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뭐 있어요?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이내. 그죠? 다음 페이지로. 응? 둘 중에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명령 수행 못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 제소기간 제목일 때 취소송의 경우 아래의 두 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경감을 소재기 못한다. 응? 자, 안날부터 90일. 응.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두째 주 끝에 행정심판 거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공부해요. 행정심판 거쳤을 때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네. 응? 처분 등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셋째 주 행정심판 거쳤다고 전제를 하면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안날의 의미는 언제? 이미 알고 있는 거. 안날은 어느 날?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 응? 다 배운 거죠? 행정심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번 묶어서 보통 여기서 3, 4번의 공통점은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이거 배웠죠? 행정심판에서.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다. 아무 말이 없다. 누굴 상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거야.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한다. 4번 먼저 설명하는 거야. 4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면 그 불특정 다수인이 안날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 그 개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안날? 아니고 다 똑같은 날 안날로 치자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날에 어떤 날?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기로 된 날. 응? 동그라미 4번에 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공고. 그러면 안날은 두 번째 그때 현실적으로 안날 알았는지 안 따지고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반면에 3번 특정인에 대해서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어떤 사람 면허정지 시켜. 면허정지 처분서를 그 사람 주소지로 보냈어. 우편으로. 근데 반송되고 거기 안 사네. 주소 소재지 알 수 없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사람 경찰서 게시판에 이제 14일간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일 지나면 다 그 사람이 안 걸로 쳐요. 그래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특정인인데 주소를 알 수 없어서 고시공고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그럼 그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날은 소송기간 따지는 안날은 그 특정인이 고시공고된 처분 내용을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응? 그래서 특정인 고시공고 그러면 어느 날? 안날. 현실적으로 안날. 근데 불특정인에 대해서 고시공고 현실적으로 아는 날 상관없어. 고시공고가 효력 발생하기로 된 날. 응? 그때부터 소송기간을 계산 따진다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이게 중요. 오른쪽에 보면 뭐야? 판례들이 그와 연관되죠. 자, 그럼 1번 판례 봅시다. 자, 첫째 줄 이게 이 출발점을 잘 기억해 보세요. 1번 판례.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이 넘었대요. 자,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자.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상대방 90일이 넘었어. 그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행정심판 청구 안 하고 바로 소송 가면 기간 언제부터 따져? 원래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내야 돼. 심판 청구도 안 되고 소송 청구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심판 청구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무슨 제기를 내려? 각하. 나 행정심판 재결 받았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송가한대. 이렇게 되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못한다고 한 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응? 따라서 안날부터 90일 지났는데 행정심판 청구. 당연히 각하재결이 나올 것이고, 나 재결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각하재결서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되지. 이거 들어줄 수 없다는 거지.
뭐 원래 얘 소송 못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기간 넘어서. 근데 행정심판 거쳤다는 이유로 재결서 받은 업도 90일 안에 소송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럼 법 취지가 달성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소송기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면 얘가 소송기간 지키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1번의 케이스. 응?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바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반드시 안 거치게 돼 있다면 바로 소송을 내든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안 거쳐도 되는데 거친다면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거기서 기각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취소송, 그 재결서 받은 앞도 90일 안에 이렇게 송가야지. 그리고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면 역시 안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야 되고, 재결서 받으면 그 다음에 90일 이내 소송 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애초부터 안날부터 90일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심판 청구도 안 되고 소송 제기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응? 1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2번은 이런 사안이야. 그 밑줄 친 부분을 잘 보세요. 앞에 출발점에 이미 제소기간 지났대요. 이거 중요해. 이미 제소기간 지났어.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행정심판 청구 못하게 됐어. 근데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대요. 응? 그 밑줄 친 부분의 끝에 행정청이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대. 응? 자, 두 가지를 결합시켜요. 앞에 이미 소송기간 지났죠? 소송기간 지났다. 이거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난 거야. 근데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잘못 알려줬대. 알려주니까 얘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죠?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라고 재결했대? 기간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각하한다. 재결났대. 그럼 각하 재결받고 나 행정심판 거쳤으니까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할 수 있다고 소송을 냈대. 그럼 이거 적법한 소재기로, 요건 갖춘 소재기로 인정해 줘야 된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미 제소기간 지남, 그 다음에 그런데 이후 행정청이 심판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림. 그죠? 근데 그러면 그 뒤에 밑에 잘못 알려가지고 얘가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거기서 재결이 나왔어. 그리고 얘가 재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송을 냈어. 이거 소송기간 준수한 거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응? 자, 요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4번 판례 있죠? 응? 4번 판례 유의해 두세요. 4번 판례. 자, 4번 판례의 뜻은, 자, 일단 누군가가 신청을 했나 봐. 지방보훈청장에게. 응? 그래서 자기를 쭉 이러고 허혈성,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지방보훈청장이 무슨 질환이 있는 갑에게 재심 서면 판정 신체 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통보서를 송달한 경우, 갑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자신의 의무 기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여 위의 내용의 처분을 하는 내용의 내용적으로 그런 동일한 내용의 처분하는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응?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줄이면 지방보훈청장이 상대방한테 뭔가를 처분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최종 처분이 나가기 전에 상대방이 했어요?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정보 공개를 해준 거야. 해주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나갈 처분의 내용에 관한 그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한테 어떤 내용의 처분이 나온지를 이미 앞서 알고 있는 거죠. 정보 공개 신청을 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의 최종 처분이 아직 나가지는 않았단 말이야.
얘는 그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먼저 받아본 거지, 처분의 내용을. 응? 그러면 언제부터 소송기간을 따져야 되냐 이거지.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때 하는 걸 어느 시점부터 따져야 되냐. 얘가 정보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나올 처분 내용을 공개를 받아서 이미 현실적으로 아는 시점, 그때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되냐, 아니면 그 뒤에 그 똑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처분 문서가 이제 상대방한테 도달이 된 때, 그때부터 안날로 치고 90일을 따져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를 잡아야 된대, 90일 계산하는 거. 응? 그때 먼저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서 그 무슨 내용의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소송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그 처분 내용이 담긴 처분 문서가 어떻게 돼요? 응? 갑에게 고지가 되어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줄여서 공부하면 정보공개 청구, 그죠? 그래서 사전에 뭐부터 자기한테 나올 처분 내용이 뭔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날부터 소송기간을 시작하는 게 아니래. 기간 계산 어느 때 최종 처분서가 상대방한테 고지가 돼서 상대방이 안 날부터, 그때부터 90일을 따져야 된대요. 응? 의미 이해됐어요? 네. 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은 날로부터는 1년 안에. 그러면 원래의 처분이 있었다면 1년 안에. 그러면 행정심판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취소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된다. 응? 자,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있은 날은 언제라고 배웠죠? 있은 날은 어떤 날? 상대방한테 고지가 돼요. 즉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 그 다음부터 1년. 다만 예외사항이 있었죠. 앞부분에. 응?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어요. 응? 거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불강력, 천재지변, 이거보다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개념이다. 응? 이건 앞에 행정심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죠. 그러면 판례 1번 어떻게 돼요? 처분할 당시에는 법적으로 소송 제기가 안 되고 있었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행해질 당시에는 법적으로 취소송 제기가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소송 제기하지 소송 제기 허용 안 하는 법조항이 위헌 이런 판정이 내려져서 소송 제기가 가능하게 됐대. 그러면 자, 둘째 줄 소송 기간 언제부터 계산 따져야 되는데, 객관적으로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안에, 주관적으로는 상대방이 그 소송 못하게 막아놨던 법 규정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걸 현실적으로 안날부터, 위헌 결정 내려진 걸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 체크해 두고요. 자, 2번의 핵심 밑에서 세 줄. 2번 판례 밑에서 셋째 줄.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를 제기한 경우. 이게 문제 상황. 그럼 소송 기간 언제부터 따져야 돼? 심사 청구 결정서 정본 받은 날부터 기간 계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러면 위에 문제 상황을 보죠. 무슨 보험 급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한 심사 청구하고 또 재심사 청구를 해서 그런 거 다 안 거치고도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어. 마음이래. 그래서 임의적으로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다 거치고 소송할 수도 있고, 또 둘 중에 하나만 거친 다음에 소송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가 있는 거야.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그죠?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법에서 다 거쳐라, 둘 다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돼? 다 거치고도 소송 가도 되고,
하나만 선택해서 거쳐도 되고 다 안 거치고도 소송가도 돼. 이건 선택사항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만 거쳤대? 그 중에 하나만 거쳤대. 뭐 심사 청구. 그걸 선택해서 거쳤대. 그럼 그거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송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응? 응. 자, 그 재심사 청구 또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응? 응. 응.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면 자 개별 공시가 결정에 불복해서 소송하는 겁니다. 응? 개인 땅값 결정해 놓은 거 소송. 요새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무슨 문제되고 있어? 이 저기 뭐야 공시 가격이라고 하죠. 이 단독주택 아파트 공시 가격. 우리 정부에서 뭐 했어? 인상시키고 있잖아. 너무 현실 시가하고 너무 괴리가 크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근접하려고 올렸죠. 이 상향했는데 주로 정부의 타겟은 어디다 뒀어? 고가 주택에다가 타겟을 뒀어. 그래서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나게. 근데 뭐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조중동 이런 쪽에서는 막 세금 폭탄이라고 막 그죠?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집들은 뭐 별로 그렇게 세금에 큰 영향 안 받는다는 거죠. 그것까지 올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진짜 세금 폭탄이 되니까. 자 어쨌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내려졌어. 거기에 불복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게 돼 있대? 절차상. 이의가 있는 자는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뭐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거쳐 소송할 수도 있고 그죠?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의 신청은 여기서 써 있는 이의 신청은 성질이 행정심판일까? 이의 신청일까? 말 그대로 이의 신청이란 거야. 성질이 여기 써 있는 이의 신청은 상급기관에다가 재심사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시군구청장한테 다시 재심사 신청하는 표현도 이의 신청, 성질도 이의 신청인 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어요. 따라서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넷째 주 끝에 소송기간 따지는 거는 자 바로 소송 간다면 소송기간 뭐부터 따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응용을 해봐. 개별 시장이 시군구청장이 내 땅값 결정했는데 잘못 결정했다. 바로 취소해달라 소송한대. 그러면 어느 때부터 소송기간 따져? 응? 개별 공시가 결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따집니다. 공고. 응? 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뭘 거치고 소송 간다. 이의 신청만 거치고 소송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어느 때부터 따져? 개별 공시가 결정 효력 발생한 날부터 따지는 거예요.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별 공시가 결정 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 안 거치고 행정심판을 거쳤어. 그러면 소송기간 언제부터 따져?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지금 이 사안에서는 몇 단계를 거쳤어요? 셋째 줄 끝에부터 봐. 이 사람 뭐 거쳤어? 이의 신청 거쳤죠? 그 다음에 또 행정심판 또 거쳤죠? 그럼 이의 신청 결정서 받은 날부터 따지는 거야? 소송기가? 아니야. 이의 신청은 상관없어.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때 그 안에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 받은 날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럼 아까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배웠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나오잖아. 5번 그 나오잖아요. 5번 판례.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해놓고는 이의 신청도 뭐야? 성질상 행정심판 아니고 진짜 이의 신청. 그죠? 응? 그래서 신청에 대해서 민원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원래 나왔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 응? 근데 이의 신청이 행정심판 성격 갖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의 신청에다가 이의 신청 안 들어준다는 결정서 받은 날부터 90일 따져야 되나?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뭐 언제부터 소송기간 따져야 돼? 맨 처음에 민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내는 그거부터 90일을 따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민원 신청에다가 거부 나왔죠? 거부 처분 나왔죠? 그 다음에 이의 신청했는데 또 안 들어주는 결정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쳐. 그러면 언제부터 소송기간 따져?
체결서 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심판 안 거치면 원래의 거부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의 신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응?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판례. 자, 그 4번에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은 첫째 줄 읽어보죠. 조세 관련해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과세 처분에 대해서 뭐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원래의 처분을 다시 하도록 하는 그런 거다. 하여튼 뭐 이렇게 쭉 읽으면 결국 이게 재조사 결정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편하게. 이 재조사 결정은 상급기관이 세무서장한테 너 세금 부과한 거 뭔가 잘못이 있으니 다시 조사해서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다시 해라 하는 취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일종의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질이. 재조사 결정은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세무서장이 A한테 과세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무서장이 자 어디다 이거에 대해서 A가 어디다 이의 신청을 했냐면 지방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했어. 상급기관. 원래 법규정은 그래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 그랬더니 지방국세청장이 뭐라고 결정했어? 다시 해라. 재조사 결정이라는 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제 다시 조사해서 다시 세금을 결정해라 하고 했어. 그러면 요 결정이 있었는데 재선 결정이 내렸고 그러면 세무서장이 어떻게 했어? 다시 뭐 했어요? 후속 처분을 했어요. 후속 처분. 그런데 후속 처분 나온 거 보고 나 승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때 언제부터 기간을 따져야 되냐 이거지. 90일. 언제부터 따져야 될까요? 즉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 이때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아니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이때부터 90일을 따져야 되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세금 부과받은 A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받고 상급기관에게 이의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상급기관인 지방국세청이 야, 너 세무서장 원래 세금 부과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다시 부과해. 이러고 나왔어. 그럼 나는 세무서장이 이 결정에 따라서 제대로 다시 부과하겠지 하고 기다려보는 거잖아. 기다려봤는데 후속 처분이 나왔어. 세무서장도. 나왔는데 제대로 한 게 아니야. 다시 또 엉터리 처분을 또 내보냈어. 그러면 이제 승복 못하다. 열받는다 해서 이제 소송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으로서는 언제 소송 갈 걸 생각을 해? 후속 처분 받아보고 이게 제대로 됐으면 어떻게 돼요? 소송 갈 생각 안 하지. 이게 엉터리로 또 나왔으면 이때 소송할 생각을 하지. 여기 나온 당시 소송할 생각 안 한다니까. 그렇죠? 여기 나왔을 때는 소송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어떤 처분을 하나 기다려보잖아. 그걸 보고 소송 갈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재조사 결정 나왔을 때부터 소송 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따라 세무서장이 후속 처분 보냈을 때 이거 송달받은 날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는 걸 기간을 계산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아무도 복잡하게 안 내고 그래서 즉 상급기관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소송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따져야 된다?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거죠. 재조사 결정 재소기간 언제부터? 후속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재조사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재조사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두 개 뭐야? 무효 확인 소송
아까 공부한 거 똑같아. 무효 확인 소송할 때는 어떤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다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 없습니다. 제소기간 적용이 없어. 그러나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하는 게 아니고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취소하는 거고, 이때는 취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뭐 어떻게 된대? 취소송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 그게 아까 행정심판 거치게 되면 거쳐야 되고 제소기간 적용받는 거예요. 응? 두 번째,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 자, 공부 두 가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부작위법 확인 소송의 첫째 줄, 밑줄. 우리 행정소송법은 아까 처분 등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 취소송에 대해서 정해놓은 제소기간 규정을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도 준용한다고 써놨어요. 일단 그게 법 규정이 있으니까 준용한다고 써놨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왜냐면 다 뭐가 돼 있어? 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놓은 거야. 처분 등이 있다는 걸 전제로. 근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 등이 없는데 그럼 언제부터 기간 계산을 시작해야 되냐?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논란거리다. 근데 여기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동그라미 1번 어느 때만 이 기간을 적용받는 거로 판결한다? 동그라미 1번 뭐 나왔어?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해. 그러면 행정심판을 거치니까 뭐가 나와? 재결이 내려지겠지. 그럼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렇게 그때만 이 기간을 적용받는 거로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거쳐서 부작위법 확인소송할 때만 제소기간 적용. 응? 부작위 아무 처분도 없는 부작위 상태가 있는데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 그러면 기간 제한 없이 소송해도 된다는 거예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은. 응? 그래서 1번이 중요하고 그 밑에 판례가 뭐예요? 둘째 줄 그러나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나 행정소송법 규정이 취소소송에 관한 제소기간 규정한 법조항을 부작위법 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다는 점 인정하죠?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자 행정심판이라는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위에 이미 얘기한 거야. 그럼 부작위에 대해서 어떤 행정심판 거칩니까? 동그라미 1번에 행정심판 거친다고 시작하고 있죠? 거기다가 괄호 쳐놓으면 어떤 심판 거치게 돼 있어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이겠죠? 의무이행 심판 거쳐서 이건 자 그럼 반대로 행정심판 안 거치고 소송하면 부작위법 확인 소송할 때는 기간 적용 안 받는 게 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 쌍가로 4번 소송행위의 추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소송 제기 요건이 구비가 미처 안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보완하는 건데 그것도 읽어보면 법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소송법 5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면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 국외 그러니까 외국에서 해외에서 소송행위를 추안할 때는 그 기간을 법으로 정인 아까 14일이 뭐가 있는 거였지? 14일이 뭐가 이 14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응? 소송의 추안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가 재심 청구할 때 있어서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뭐 소제기할 때 있어서는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뭐 저거 이렇게 있잖아.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행정소송법은 뭐 소송 기간이 있잖아. 그 소송 뭐가 빠뜨린 거 보완하는데 추가 보완하는데 기간을 좀 해외에 있는 자들에게는 고려해서 좀 연장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죠. 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행정소송법 8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없는 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둘째 줄 주소나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법원이 기간을 좀 더 줄 수 있다는 거야. 더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민사소송법 173조의 1항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뭐 이 소송과 관련된 법이 정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뭐 2주 이런 정도, 이거 다 민사소송법 규정이야. 이런 정도에서 소송이 추원할 때. 이 숫자를 무조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큰 골자가 뭐야? 행정소송법도 뭐야? 소송행위, 그러니까 외국에서 소송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이렇게 법원이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소송법은 규정 없는 거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뭔가 또 법원이 어떻게 돼? 뭐 기간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일 뿐 뭘 달달 외우고 할 거는 없다. 그 숫자가 나오더라도. 예. 자, 아이고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야, 이제 소송을 오늘 하루에 마무리하기는 버거운 주제였나 보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소송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딱 명절 지나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까지 소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